서울 도심의 번화가,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불이 꺼진 빈점포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신형 스마트폰 모델의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고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고객들을 불러 모으던 통신사 대리점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그곳엔 임대문이라는 세 글자만이 적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과거 통신사 대리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번듯한 매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앉아서 연금처럼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목 상권의 상징과도 같던 이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임대료가 비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길거리의 대리점들이 문을 닫는 현상은 단순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을 흐르는 유동성의 물길이 바뀌고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이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의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수는 급격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대리점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율을 초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급제품과 알뜰폰 MVNO 조합은 이제 합리적 소비의 표준이 되었고, 이는 곧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해놓은 공고한 유통 생태계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리점의 폐업은 가계부채의 한계점 도달,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 그리고 오프라인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시경제적 악재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화려했던 통신시장의 뒷길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몰락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대한 전환점과 그 이면의 냉혹한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셔터는 내려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지문은 통계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통신사 대리점은 자영업계의 안전자산으로 통했습니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와 단말기 판매 장려금은 일종의 확정 수익처럼 인식되었고, 목 좋은 사거리의 대리점 권리금은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폐업한 통신 매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수천 곳에 달합니다. 서울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 같은 초핵심 상권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저가형 카페나 무인 점포들이 들어서며 상권의 질적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리점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손님이 아예 발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상담 예약이 꽉 찼지만, 이제는 매장을 방문해 기기 성능을 체험해보고는 결제는 온라인 자급제몰에서 하는 쇼로밍 현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한국 가계의 심각한 가처분 소득 감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는 가장 먼저 불효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과 월 1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는 더 이상 필수제가 아닌 부담스러운 사치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층의 이탈이 뼈아픕니다. 이들은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복잡한 할인 조건의 피로감을 느끼며 약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직접 기기를 구매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독립적인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대리점의 주 수익원인 개통수수료 수익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결국 매출은 급감하는데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때의 우량 사업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 유통 구조의 변천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의 통신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장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막대한 판매 장려금을 내려보내면 대리점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기기값을 깎아주는 식의 마케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단말기 유통법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출혈 경쟁을 지속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통신사들의 전략은 이제 오프라인 채널 유지에서 비용 절감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즉,
대리점은 통신사 입장에서 더 이상 수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창구가 아니라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신사는 비대면 개통 시스템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중간 유통 단계의 소멸이라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 같지만 오프라인 생태계에 의존하던 수많은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소득 절벽을 의미합니다. 대리점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기를 팔 때 받는 판매 수수료와 고객이 매달 내는 요금의 일부를 떼어받는 관리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자급제 폰 시장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서 판매 수수료가 증발했고 알뜰폰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고객이 늘면서 관리 수수료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할 때 실물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과 흡사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대리점주들은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지속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도미노 폐업으로 이어지는 민스키 모먼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투영해보면 한국 통신 시장의 위기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사태가 실물 경제와 서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도 과도한 차입 경영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통신 대리점의 위기는 마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고객이라는 외환이 빠져나가고 통신사의 지원금이라는 차입 자본이 끊기면서 개별 점포라는 경제 주체들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초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폭락을 겪은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실질 구매력을 잃으면서 오프라인 가전 및 통신 매장들이 가장 먼저 도산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은 사치 중의 사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유통망의 완전한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 이들 국가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실질 소득의 감소와 소비의 극단적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는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에도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통신 서비스는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전락했고 화려한 오프라인 매장들은 유령상가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대리점 폐업 현상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산층을 지탱하던 자영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기술적 진보라는 양면의 칼날 아래에서 해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통신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하고 IT 기기 교체 주기가 빠른 시장에서는 그 파고가 훨씬 더 높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신 대리점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파는 곳을 넘어 지역 상권의 주요 거점이자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일자리 창출처였습니다. 한 점포당 평균 3-4명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 전국적인 폐업 행진은 곧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직결됩니다. 특히 전문 기술이 없는 청년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쉽게 진입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가계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대리점의 몰락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리점은 대개 건물의 1층, 가장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핵심 임차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되면 주변 상가 임대료의 동반 하락과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라는 금융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동성의 위축입니다. 대리점이 벌어들이던 수익은 지역 경제 내에서 재소비되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익은 통신사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의 이익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흐르던 돈의 물줄기가 거대 자본의 저수지로만 향하게 되는 빨대 효과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통신비 절감이라는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골목 경제의 모세혈관이 파괴되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리점주들이 안고 있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극에 달해 있고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이들의 마지막 보루인 권리금마저 앗아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오프라인 유통의 해체라는 거대한 구조조정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은 여기에서 깊어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능력입니다. 대리점주들은 대부분 사업 확장을 위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들의 이자 부담은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져 대리점의 폐업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만기 연장이나 사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익 모델 자체가 붕괴한 업종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 부실만 키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제 사후 약방문식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의 전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거나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 종사자들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중앙은행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몰락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직 지원 교육이나 폐업 지원금 지급과 같은 충격 완화 장치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통신 유통업에 몸담아온 이들에게 다른 생존 전략을 찾으라는 권고는 가혹하게 들립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은 개별 경제 주체의 몰락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친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인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 정보가 곧 돈이라는 격언은 수사가 아닌 생존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이미 자급제와 알뜰폰이라는 조합을 통해 통신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관행에 젖어 대리점의 고가요금제를 유지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오프라인 부동산, 특히 상가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층 상가의 불패 신화는 깨졌습니다. 통신 대리점처럼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업종이 차지했던 공간은 앞으로도 장기간 공실로 남거나 임대료 하락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물리적 점포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잇는 플랫폼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리점주들 역시 뼈를 깎는 변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파는 매장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거듭나는 등 오프라인만이 줄 수 있는 경험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자본력과 아이디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냉정한 손절매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확인되었을 때 남은 자산이라도 지키기 위해 폐업을 결정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1997년 IMF 당시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만 고수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던 수많은 이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의 흐름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시장의 신호를 읽고 나의 경제적 위치를 재설정하는 유연함만이 다가오는 불황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희망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번듯한 대리점들이 사라진 풍경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폐업은 단순히 한 업종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과 소비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20세기형 오프라인 경제 모델이 저물고 데이터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21세기형 경제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특정 계층, 특히 성실하게 일해온 자영업자들에게만 쏠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차가운 조회를 경험합니다. 요즘 누가 대리점에서 개통해요?
라는 무심한 한마디 뒤에는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의 눈물과 변화하는 시대의 파편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단순히 싼 요금제를 찾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불이 꺼진 대리점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다음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직시하고 새로운 생존의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통신 대리점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본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익성 임계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과거 대리점 운영의 핵심 동력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관리 수수료, 즉 고객이 매달 납부하는 요금의 약 6~7%를 2초 5년간 공유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구독경제 초기 모델로 가입자만 확보하면 매달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를 넘어섰으며 시장은 완전한 포화 상태인 제로섬 게임에 진입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알뜰폰 MVNO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시장의 18% 이상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관리 수수료 저수지가 말라붙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고정비의 역습이 더해집니다. 대리점은 통신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리뉴얼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부채로 쌓입니다. 시중금리가 1~2%대였던 시절에는 이 부채를 감당하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었으나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하고 시중대출금리가 5~7%를 상회하는 현재의 고금리 국면에서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잠식됩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이자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는 매달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적 스퀴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한계 기업이 도산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며 현재 수많은 대리점이 이 임계점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부동산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통신대리점은 전통적으로 코너 상가나 역세권 1층 등 이른바 상권의 A급 입지를 선점해왔습니다.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량 임차인이었기에 건물주들에게도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의 폐업은 상업용 부동산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대리점이 빠져나간 자리는 높은 임대료 탓에 쉽게 채워지지 않으며 이는 해당 건물의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익률이 하락하면 건물의 자산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물주가 보유한 담보대출의 LTV 위반으로 이어져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박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대거 취급한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시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대리점 폐업이라는 작은 균열이 상가 임대료 하락, 부동산 자산 가치 폭락, 그리고 금융권의 부실 대출이라는 연쇄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리며 대리점이 사라진 자리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의 슬럼화를 가속화합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절, 무분별하게 확장했던 오프라인 유통망의 거품이 걷히며 우리는 지금 그 쓰라린 디레버리징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